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LNF고요. 오늘 주가 3.9% 밀렸는데 결국에는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약세의 흐름을 보인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전쟁 때문에 밀렸다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좀 전쟁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다른 나라 시장은 거의 크게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2차전지로 그 공략을 하는, 그 다음에 그 사이클을 한번 만들어 놓고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패닉셀이 오늘 2차전지 쪽에서 좀 이어졌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시장을 봐도 코스피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죠. 일단 반도체 쪽에서 좀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의 낙폭이 거의 장중에 3%까지 밀렸고, 그 중심에는 부정할 수 없이 에코프로 BM, LNF, 그 다음에 2차전 쪽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음봉의 흐름을 보여줬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죠. 데이터가 지난번 반등 나왔을 때랑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오전에 이제 확실히 시장은 뭔가 반등을 보여주는데 2차전지를 지속적으로 좀 눌렀거든요. 외국인 기관들이. 그리고 나서 오후부터는 그 물량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이 사실 매도의 그 주된 주체는 개인 쪽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개인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주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반등 흐름을 보이는데 다시 한번 지난번에 그 패턴과 비슷하게 지금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어쨌든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거,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CPI예요.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기보다 시장이 뭔가 원웨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때 늘 이거에 대한 방향을 바꾸는 이벤트는 대부분 다 CPI였습니다. 이게 9월 달부터 강하게 밀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지난번 CPI가 영향을 좀 굉장히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준의 이 그 발언들로 인해 가지고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특히나 10년물 같은 경우 시장에 압박을 굉장히 많이 줬죠.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지금 하락 사이클을 만든 거는 결국 물가, 금리, 그리고 나서 어떤 시장 투심의 붕괴, 요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뒤집을 만한 거는 어쨌든 다시 한번 같은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뒤엎을 만한, 그 다음에 시장의 심리를 좀 끌어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LNF의 가격 라인을 보면은 여기 이제 전저점 라인 16만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전지 중에서 우리가 메인 종목이라고 할 만한 그런 대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런 굉장히 그냥 차트상 최하단, 혹은 이 가격은 밀리면 안 된다, 혹은 기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낮은 구간의 어떤 지지라인, 이런 것들을 동시에 깼습니다. 이걸 동시에 깨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왜냐? 종목들마다 주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 80만원 깼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50만원 깼죠. 그리고 LNF도 16만원 깼죠. 그러니까 이런 액션들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후에 시장의 어떤 그 결과를 봐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또 주가가 10만원까지 간다? 그러기에는 이거는 주식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LG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것들 수급적으로는 다 좋거든요.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수급을 보여줬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주가는 음봉들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결국 그 터닝 포인트는 이번 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CPI 발표가 어쨌든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꼭 2차전지가 아니다라고 해도 시장에 어떤 변두리에 있거나 혹은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은 종목들은 8월, 9월 이 시장의 약세 흐름을 사실 비껴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은 맞기 때문에
다 같이 반등이 나올지 혹은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지. 지금 뭐 16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뭐 15만원 찍고 이런 것들에 너무 이제 일일비 하다 보면은, 일일비는 아니죠. 사실 그동안 주가 많이 밀렸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오히려 오늘처럼 어떤 외국인과 기관들이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투매로 지수가 밀리는 구간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지수 반등의 시그널, 앞에 나오는 어떤 전초 증상,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부터는 좀 반등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이 진짜 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저점 가격에 굉장히 좀 근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키움 쪽도 사실 매도가 나왔죠. 이게 하루 이틀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너무 좀 집요하게 2차전지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 결국 이런 액션들이 나오면 그 뒤에 또 그거에 상응하는 반등 구간들이 나왔던 게 또 작년의 시장이었고 재작년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번 주 후반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그때 가서 그 구간에서도 이벤트가 진행이 됐음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밀린다? 그러면은 어떤 대응을 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아니면 전략을 아예 수정을 한다거나. 근데 목요일, 금요일 기점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한 20만원까지는 우리가 회복을 좀 기다려보는 게 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